자궁 경부암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자궁 경부암도 요즘 질환의 대부분은 알레르기 질환을 원인하고 긴장감 없는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의 과잉이 원인이다. 최근 자주 다뤄지는 자궁 경부암의 원인은 인유 두종 바이러스는 일본의 대부분의 성인이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고 얌전히 있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곰주림이나 추위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폭주하는데 옛날에는 사마귀로 나타났다. 사마귀는 소위 상피의 과형성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으면 자궁 경부의 상피에서도 과형성이 되어 자궁 경부암입니다. 아유. 그러면서의 감기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 상대하는 바이러스 면역력이 낮았을 때 이런 질병을 백신을 극복하려는 것은 현대의 접근법이지만 백신은 본래 타고난 면역력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치유력은 약하다. 항원의 일부를 약화시켜서 불활성화한 것이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도 그 힘이 약하고 6개월 내지 1년 만에 소멸이 된다.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소멸이 된다. 현대학이 만들어낸 백신을 맹신하지 말자. 백신의 효능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자연 면역력과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병원 의사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검사로 이런 시기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인터페론 치료를 받게 되지만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페론은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반면에 약으로 맞은 인터페론은 생리적인 필요량을 넘어서 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을 국가 예산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터페론의 폐해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인터페론은 C형 간염의 30%에 유효하고 70%의 사람이 해를 미치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많다. 양리적으로 인터페론은 면역 억제가 강해서 부정적인데 인터페론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강해져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매년 여름스럽게 보도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임산부나 의료 관계자가 우선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선별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가장 강한 사람은 임산부이기 때문이다.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는 대사가 강렬하고 백혈류의 기본엔 이식세포가 증가해 있어서 리우마티즘이나 교원경 같은 질병이 임신 중에 낫기도 한다. 임신의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만큼 건강에 불리한 조건이라면 여성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도 수명이 긴 경향이 있다. 과력거나 NK세포가 태아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적당할 때는 대사가 항진하여 면역력이 높고 생명력이 강해지는 이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되면 유산하고 만다. 바쁜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너무 바빠서 몸을 해치우는 병에 걸리지만 적당한 긴장이라면 대사 항진에 의해서 생명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경우에 임산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나중에 미뤄도 괜찮다. 자녀를 8, 9명씩 키우던 옛날보다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 게 저개발 선진국에는 그런 경향이 반대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로 많은 림프를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며 림프 수도 많아서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피부도 하얗고 통통한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혹독한 체험을 미연에 예지하고 그에 맞춰서 몸이 안정지를 지는 것이다. 생활 속의 지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병을 치유한다. 허리 통증은 무리하게 일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허리 근육에서 혈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 결국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혈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응이다. 농구의 경우에 거센 추수가 끝난 뒤에 무릎도 허리도 욱신거린다.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치료하기 전에 인류는
경험에서 터득한 지위를 발휘하며 지휘해왔다. 우려 종사자 입장에서 대정요법에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자들 역시 병원에 갈 때 기본적으로 안 좋은 몸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호소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생을 쓰고 지혜, 복근을 단련하고 빨리 걷는다. 복근을 빨리 걷는다. 먹이를 찾아 실수로 들어가는 동물들은 생명력으로 넘친다. 우리 몸도 복들의 배를 따뜻하게 넣어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복도에 끌어오는 복근을 단련하는 것이다. 복근을 단련한다. 체력을 달리는 것도 냉증이 없는 원방기에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근, 배근이 몸을 완전히 고정하기 때문에 손발이 회전해도 몸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생을 쓰고 지혜, 자세를 바꿔서 냉증을 조심한다. 빠르게 걷거나 달려도 좋지만 뚱뚱한 사람들이 갑자기 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 비만이거나 가체중인 사람은 굳이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세 교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복근과 배근을 단련할 수가 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기본 개념은 배꼽을 허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허리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등 근육만 펴려고 해도 힘들고 턱을 당기려 하면 배근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옆으로 내밀면 배근이 펴지고 턱이 당겨지는 좋은 자세가 된다. 골반 정경선을 건강한 자세가 나온다. 휘지 않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보자. 삶의 목표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다. 최선을 다해서 단련하는 것은 근육만이 아니다. 나는 내를 단련하기 위해서 바둑을 뜨는데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새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 누구에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 노력해서 최고의 기사가 될 수 있다면 모두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노력 부족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힘 때문이다. 근육 트레이닝도 그렇지만 취미에도 지금 한계인지 아직 향상시킬 여지가 더 있는지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다. 더 해낼 수 있다면 더 노력하면 된다. 인간은 한계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연구하게 된다. 한계를 자신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과 바둑을 뜨면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이길 수도 있으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맞서면 압박감을 느끼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지만 도중에 집중력이 흩어져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것은 프로도 마찬가지다. 질 때는 누구나 패닉에 빠져서 더 이상 내 활동이 따르지 못한다. 나의 바둑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패닉 상태를 체험하는 일이 있다면 장수의 미끄럼이 될 수가 있다. 인체 구조를 알면 100세까지 장수한다. 인체 구조를 알자. 상로병사의 비밀은 여기 있다. 나는 제가 어떤 질병이든 혈류를 개선해서 체온을 올리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단계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해단계. 자, 해단계란 산소가 거의 없던 거리 주위에 살던 생명체 흔적인데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순발력이나 무산소 운동을 발휘했다. 해단계에서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33도로 보통 체온보다 낮다. 해단계 33도인데 낮은 온도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풍부해진 지구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체의 시스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영양을 통해 또 구진산 혈과 전달기에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지구력과 유산소 운동과 관련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세포는 분열이 느리다.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보통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이다. 38도. 질병의 수수께끼도, 암의 수수께끼도, 노화의 수수께끼도, 생명 탄생의 수수께끼도 모두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해단계 위기를 구가는 순발력 시스템이다. 간단하게 인간의 세포는 해단계와 미토콘드리아계의 두 발전소. 해단계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로 단거리 달리기처럼 순식간에 힘을 내는 무산소 운동을 맡고 있다. 발전력에도 혈류도 크기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 혈관은 혈액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혈액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도 혈관이 하는 것이다. 모세혈관의 혈액이 흐르면 얼굴색이 좋아지는데 얼굴색이 나쁜 사람은 모세혈관의 혈류가 거의 멈춰있다. 즉 혈류의 직경은 8마이크론, 모세혈관의 직경도 8마이크론. 왜 밀처럼 뒤처럼하듯이 흐르면 안 되는 것일까? 사실 혈액은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굵은 혈관은 심장의 판부절 덕분에 흐르고 있지만 모세혈관에서는 혈류가 멈춰있기도 하다. 혈류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얼굴색이 좋은 사람을 환하게 하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춘다. 우리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고 얼굴색이 죽는 이유다. 왜냐하면 위급한 순간에 모세혈관의 혈액 공급을 멈추지 않으면 순발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계는 혈액의 흐름을 멈춤으로써 무산소와 저체온의 조건을 만드는 작용한다. 100m 달리기 경주도 화를 내는 것도 순발력이 필요하다. 결국 순발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상대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기민한 동작은 혈액 공급을 멈추고 온화한 사람은 늘 혈류가 흐르지만 기백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기 위해서 때때로 혈액의 흐름을 멈춘다. 혈류가 멈추는 동시에 적혈과 구슬처럼 이어져서 혈액의 흐름을 막는다. 따라서 혈액이 끈적이지 않는 것은 건강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혈액이 멈추거나 적혈과 구슬처럼 이어져서 혈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힘을 낼 수가 없다. 미토콘드리아에게 무병장수를 위한 지구력 시스템. 해당계와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로 장거리 달리기나 에어로빅처럼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곳은 심근인데 하나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5,000개 정도 있다. 심장은 지속력이 극도로 중요한 세포 기관이기 때문에 골격어 적색근 뇌신경도와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심근, 골격, 적색근 뇌세포이다. 자고 있을 때도 꿈을 꾸기 때문에 뇌는 의외로 많은 일을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것은 열이 많아서 심장을 채우는 거의 40도에 육박한다. 적색근도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면서 45도까지 상승한다.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 살면서 일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차가운 세상 같아 다른 세상이 있다.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필요한 혈류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엔진으로 비교해보면 연비는 미토콘드리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만 반대로 순간 가속력은 해당계가 월등히 뛰어나다. 이 기능에는 지구 진화의 역사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극대로 활성화되면 열중증이란 미토콘드리아 과잉 활성화 때문에 나타난다. 자주 가져오는 열중증이 비정상적인 고온 환경에서 체온도 들어져서 일어나는 병으로 열사병, 열경련 등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분포하는 호흡효소 시토크롬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고 세포를 죽이는 세포 자살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 그것이 집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열중증이다. 직사광선을 쬐지 않아도 욕조에서도 열중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열중증, 열사병, 욕조 안에서 일으키는 현기증은 미토콘드리아가 한계까지 활성화된 상태로 몸속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세포 차원에서는 세포 자살, 개체 전체는 죽음에 이른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신체 부위는 심장 근육이나 뇌신경이다. 심장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심정지가 되어서 사망하는 것이 열중증의 메커니즘이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땀을 배출해야 하는데 땀은 염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방출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대량의 나트륨이 소용된다. 따라서 염분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건강생활에 위험하다. 원인은
많이 먹지 않아도 지구력이 있다. 해당계는 순식간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연비가 나쁘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비가 매우 좋다. 그 외에도 해당계는 세포 분해를 촉진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분해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토콘드리아는 체온이 38도, 해당계는 33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가장 활발히 기능한다. 양쪽의 사용비율은 거의 1대1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 변한다. 어린 시절에는 해당계가 의인데 세포 분열도 왕성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기능한다. 왕성한 분열로 몸집은 커지지만 연비가 나빠서 아무리 먹어도 금방 허기지고 오히려 지구력이 없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주체가 된다. 그 때문에 매우 연비가 좋아지고 많은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점차 없어진다. 지구력은 높지만 세포 분열은 차츰 적어진다. 따라서 나이를 되면 피부 세포의 분열이 적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푸석해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음식량이 줄어드는 것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손발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구력은 그다지 약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지구력을 강점으로 하는 노인의 특성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할 수가 있다. 신선한 것이 지구력으로 여자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장사한다고? 우리는 높은 체온만은 필요를 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어도 분열하는 해당계 세포의 대표로 정제를 꼽을 수 있다. 정제의 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을 적당히 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추운 겨울 일본 각지에서는 남자들이 속옷 한 장만 입고 즐기는 누드 축제가 열리는데 그것도 정제를 증가시키고 자손 존영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 정제의 숫자를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것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꼭 끼는 속옷을 입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백색간이나 정제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서 한 개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100에서 200개 정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뱃속으로 태아는 해당계에 유리한 저산소 환경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하면서 분열을 한다. 태아세포의 2분할, 4분할까지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발견되지만 분열의 최종 단계 태아 성장기에는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저산소가 되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나 분열을 멈추기 때문이다. 포유동물은 어떻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일까? 그것은 퇴관을 통해서 산소 분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포유동물은 퇴관을 통해서 뇌의 혈액을 직접 태아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정맥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4분의 1까지 뚝 떨어진다. 이 같은 저산소에서는 태아의 산소 분압이 낮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자기 분열을 낮춘다. 그 힘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하고 분열하는 것이다. 피부도 세포 분열의 세계인 해당계에 포함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은 피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위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옛날부터 냉수 마찰이나 동계훈련으로 단련하거나 아이는 바람아이라고 하여서 밖에서 피부를 차게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을 여겨졌다. 옛날에는 겨울에도 아이를 밖에서 놀라고 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생활습관은 소식을 하고 항산화 성분, DHA, EPA, 음식을 충분히 씻고 담배 연기 피하고 스트레스 피하고 해당계의 생명체는 산소를 싫어하지만 산소를 좋아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기생하는 신체는 산화에 의하여 서서히 노화되어 간다. 노화하여서 죽으면 자손을 남길 수 없다. 그 때문에 여성은 미토콘드리아 생명체가 대표성이자 남성은 해당계 생명체의 대표인 정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합체를 껴한다. 이것이 생명 탄생의 싱그러운 과정이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난소와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는 정자가 합체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이어진다. 여성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난자를 키우고 남성은 미토콘드리아가 적은 정자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여성은 따뜻한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남성은 추위 같은 거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성은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난자를 몸 안에 따뜻하게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전식시킨다. 일본에서 여성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따뜻한 오키나와 지역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리한 환경은 오키나와 해당계, 우리 유리한 환경은 낙하의 견디라고 할 수 있다. 암세포는 저체온, 저산소 상태에서 생긴다. 엄청난 순발력으로 태어나는 해당계가 오히려 세포 분열도 빠르기 때문에 쑥쑥 성장하는 게 해당계는 에너지 효율이 나빠서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된다. 3끼를 먹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10시의 간식을 3시의 간식을 챙겨 먹어야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세상에 수탁에 있는 건강법에도 하루 두 끼가 좋다는 설과 아침밥을 꼭 먹고 세 끼를 챙겨 먹는 것도 좋다는 설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해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아침밥을 거두면 안 된다. 아동계는 아침밥을 잘 챙겨 먹고 배고프면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성장기 호감주는 15세부터 18세 정도 되는 세 부분에는 피부나 골수, 장건 등의 한정이 된다. 이 시기는 해단계와 미토콘드리아가 1대1이 되는 20대부터 60대까지가 성인기다. 이 시기에는 순발력도 있으면서 지구력도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순발력, 지구력. 조화의 시대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해단계의 힘이 비대해진다. 그런 사람들 것에게 나쁜 이유는 저체온, 저선소이기 때문입니다. 생화제는 오토 보르브르크는 80년 전의 암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정자나 태아세포처럼 분열세포와 비슷한 해단계의 생명질 지원을 말을 남겼다. 악당 취급을 받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적고 해단계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다. 따라서 암은 결코 악당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해단계로 격세 유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격세 유전하는 세포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았던 해단계의 선조와 같다. 20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 생명체와 합체하여 산소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원래 산소를 싫어한다. 결국 교감신경이 긴장한 채 저체온 저선소인 내부 환경이 형성되는 생활을 하면은 20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도 말하지만 암은 특별한 세포가 아니라 저체온 저선소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격세 유전을 택한 돌연변이로 올 수가 있다. UV 차단, 자외선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발시켜서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은 산소이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햇볕과 미령의 방사선이다. 우리가 햇볕을 쬐면 활력이 생성하는 것은 자외선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나는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한다. 햇볕을 쬐지 않고 여름을 나면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고 청결하고 칙칙한 피부가 되어버린다. 햇볕이 닿으면 피부에 힘이 생긴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활성화시킨 것이 자외선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일소병이 된다. 그러나 햇볕을 적당히 쬐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서 피부가 튼튼해지고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그래도 든든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아프리카이나 인도인처럼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일조 시간이 짧은 영국으로 이주하면 어른은 활기를 잃고 갓 태어난 아기는 치아가 잘 나지 않는다. 영국의 햇볕으로는 그들이 건강 유지할 만큼 자외선의 양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냉대 기후에 적응하여서 피부가 흰 인종이 미국의 남부 지역이나 호주로 이주하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피부암이 되거나 백내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외선이 적으면 생명을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너무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과잉 활성화되어서 기미가 생기거나 피부에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외선의 폐해만을 강조할 뿐 자외선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자외선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속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 아이들의 뼈나 피부, 뇌혈관들까지도 더뎌진다. 생명력이 부족하다고 지나치면 새빨갛게 되어서 억가려움이 나타나고 더 심하면 피부가 벗겨진다. 태닝을 꺼리는 여성이 많지만 천천히 햇볕에 걸리는 피부는 건강하다. 피부 탄력, 뼈의 힘, 근육의 힘, 그리고 뇌의 힘은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결과로 심장도 근육도 튼튼해진다.